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와 함께합니다. 요즘 김남희 씨는 책임 여행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주범이 바로 여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행자들은 현지인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물과 전기를 소비하고 유명 관광지는 넘쳐나는 여행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김남희 씨는 사랑하는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구를 위해서 불편한 여행, 동물과 식물, 현지인을 배려하는 여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1세대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드디어 사표도 내고 네. 전세 보증금도 뺐어요. 네. 3천만 원 빼가지고 네. 나 이제 여행 원도 한도 없이 해볼 거야. 네. 나섰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로는 어디를 택하셨어요? 저 배 타고 중국 청도로 갔어요. 거기는 네. 왜 첫 장소로 택하셨어요? 제가 아시아인이고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우리의 이웃 나라부터 아시아부터 가고 싶어 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또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고. 그러네요. 청도까지 그때 배 타고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하룻밤이면 갔었어요. 가깝네요, 생각보다. 네, 가까웠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쭉 육로로 이제 중국부터 해서 뭐 라오스 뭐 그다음에 태국, 미얀마 이런 식으로 다녔었죠. 와. 그게 그 배를 타고 중국을 들어가서 네. 육로로 해서 가는 길은 어떻게 택하는 거?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육로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들은 네. 육로로 넘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시상빤나라는 곳에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는 육로 국경이 있었고 예. 저도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무렵에 딱 중국이 사스라는 그때군요. 호흡기 질환 그때여서 저도 그거 걸렸었었고 네. 네. 근데 다행히 살아남아서 육로 잘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로 넘어갔었죠. 외국에서 아프면 진짜 큰일 나는데 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게 아닐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매번 좋은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네. 네. 그렇게 여행을 가신 코스는 그 당시에 좀 알려지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구하셔서 다니셨어요? 그때만 해도 가이드북 같은 게 그렇게 네.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해서 저는 일단 외국 가이드북, 영어로 쓰인 외국어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녔었고 그다음에 가이드북이 없는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그런 뭐 예를 들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런 데를 여행할 때는 또 전설 같은 방법들이 배낭 여행자들 사이에 전해지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면 뭐 우리로 치면 아리랑 여관을 찾아가 이런 거예요. 뭐 접선 장소처럼. 네, 그럼 아리랑 여관에 게스트북이라고 불리는 방명록이 있는 거예요. 예. 여행 온 사람들이 남긴. 그럼 거기에 그 도시와 시리아와 옆나라 요르단과 뭐 이런 레바논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 여행자들이 다 그걸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야, 그게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족보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런 거네요. 진짜 네. 귀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심지어 뭐 이 동네에서 물값을 사기치지 않는 구멍가게 뭐 이런 것도 막 적혀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네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가면 무슨 호텔을 찾아가. 그럼 거기에 매니저 샤마르가 여행 정보들을 제공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떤
낭만적인 방식으로 여행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쵸. 세상인데 네. 그때는 그렇게 이게 뭔가 그런 정보를 얻는 것도 나만 아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여행자들끼리 만나서 막 전해주고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노트에 특히 일본인들이 남긴 정보는 정확하기로 굉장히 유명해서 예. 막 일본어를 배워야겠다고 막 우리 한국 배낭 여행자들끼리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또 그 국민 기록의 그 네. 성격이 드러나네요. 네, 네. 그렇게 여행가로서 첫 여행을 얼마 동안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나가서 그때는 한 번 나가면 기본이 7, 8개월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장 길게 나갔던 거는 남미 여행할 때 꼬박 1년 362일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한 번 나가면 2-3달 일 정도지만 그 당시엔 나가면 그냥 7, 8개월은 기본. 와, 힘든 건 뭔가요? 오래 여행 다니면 제일 힘든 건? 제일 힘든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였어요. 잠자리. 네. 음식은 괜찮으세요? 음식은 굉장히 많이 가리는 편이지만 나가서는 주어지는 대로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이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저렴한 저예산 장기 배낭 여행자로 늘 다녔었기 때문에 잠자리를 이제 깨끗하고 성격에 맞는 곳으로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저의 이제 가장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바라나시라는 힌두교 성자들이 이제 힌두교 신자들이 와서 죽기를 원하는 도시가 있는데 화장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죽으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숙소를 구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본 적이 없는 회색의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 이불이 뭐지 하고 딱 일어나는데 쫙 먼지처럼 그 회색이 날리는데 화장터에서 날아온 재였어요. 밤새. 창을 열어놓고 너무 덥고 싸구려 여행 숙소여서 그 선풍기에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그 창으로 밤새 화장터에 그 연기가 날아와서 연기와 그 재가 잿더미가 되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기분이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생과 사가 한 몸을 통해서 거쳐가는구나 막 이런 원래 성격이 좀 깔끔하고 이런 편 아니셨어요? 저는 엄청 깔끔 떤다고 좀 얘기를 듣는 편이고. 그럼 여행 다니면 그 깔끔 떨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죠. 네, 좀 성격이 바뀌셨나요? 바뀐다기보다 불편함을 잘 참아낼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어떤 육체적인 불편함들을 좀 감수를 잘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잘 포기하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최선이야. 이 잠자리가 최고고 지금 주어진 음식이 최선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세뇌를 거듭하다 보면 그게 좀 태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잘 참는 사람이 된 것? 네. 이제 받아들이는 거. 적응력 요즘 말로 만렙이 되신 거예요. 예. 그 여행지에서 갈 때마다 혼자 주로 많이 다니시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계속 연락이 닿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까? 전 많아요. 네. 계속 연락 주고받는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저의 가장 친한 또 제가 스페인에 머무를 때 만났던 친구이고 그래서 여행이 한 번의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남고는 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여 나라를 가셨으니까 한 친구가 100명은 생겼겠네요. 그런 셈이 되네요. 네. 그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 스페인 친구도 얘기하셨지만 또 기억에 나는 친구가 있으세요? 제가 까미노를 걸을 때 2017년에 까미노 북쪽 길을 걸을 때 독일에서 온 21살짜리 바스티안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인상에 남았냐면
너 어디서부터 걸어왔어? 물으면 보통 다 말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나 우리 집에서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딘데 했더니 베를린. 그러면 3,000km를 걸어온 셈이거든요. 보통 네. 800km 이 정도를 걷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가 21살인데 걷기 시작한 다음 날 자기 스마트폰을 우체국에 가서 집으로 붙여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한 여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붙여버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걸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베를린에는 이런 법이 있어. 사과나무를 마당에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담장 밖으로 나가면 담장 밖에 열린 사과는 공공의 사과로 간주해서 누구나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페인의 베를린의 법을 적용하면서 걸었대요. 담장 밖에 열린 무화과, 포도, 호두, 사과 이런 거 따먹으면서 걷다가 배고프면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제가 국토종단하면서 할머니 집 찾아간 것처럼 문을 두드려서 여쭈었대요. 일을 시킬 게 있으면 육체적인 노동을 할 게 있으면 일 시켜달라. 돈은 안 주셔도 되는데 밥만 한 끼 주시면 된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일은 안 주고 밥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 석 달을 끝까지 네. 걸어간 정말 너무나 훌륭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순례자였던 친구였거든요. 전 인심이 우리나라만 좋은 줄 알았더니 외국도 좋네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런 친구들 진짜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게 길에서 만난 친구들은. 네, 다시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 그냥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타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어려운 곳들 이런 곳들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제가 아마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되게 저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타인이라는 존재,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타인이 어떤 이름과 얼굴을 가진 아주 구체적인 저의 이웃이자 친구로 다가오는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네.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들이 더 이상 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시리아 하면 떠오르는 얼굴과 친구들이 있고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면은 거기서 만났던 다정한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의 친구가 사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의 존재를 저의 이웃이자 친구로 새롭게 받아들여가는 과정. 그게 또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든 걸 보면 네. 다른 사람일지라도 네.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에티오피아에서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던데요. 네. 네. 제가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3대 빈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서 제가 주머니에다가 오른쪽에는 1비르짜리 지폐를 넣어서 한 20장 정도 갖고 다녔는데 네. 2비르가 있으면 한 400원 정도면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이걸 20장 정도 넣어 갖고 다니는데 돈을 저는 이제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만 돈을 드리는데 이걸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10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거리에 장애인이 많았어요. 네. 뭐 예방 백신 한 방만 맞으면은 될 거를 못 맞아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이라든가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친구들, 뭐 수많은 다양한 질병에 걸린 장애인 친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힘들 정도로 네. 그 당시에 마주쳤던 어떤 삶의 환경이 제가 보지 못했던 되게 가혹한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빚 이런 것 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남희 씨 여행하시면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현지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또 여행을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우리 모로코 갈 때는 네. 모로코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모로코에서는 제가 우연히 이제 일본 친구, 국제협력단 소속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본 친구를 만나서 네. 소년원의 아이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원 아이의 이제 나중에 나와서 학비, 살아갈 학비 같은 거를 이제 보탰다든가 뭐 남아공 같은 곳을 여행할 때는 이제 에이즈 센터에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모자 에이즈 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복비를 마련한다든가 네. 뭐 파키스탄 혼자 같은 곳을 여행할 때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공부하기 어려운 여자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일들을 사실 조금씩 해왔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판만 벌였고요. 주변의 지인들과 SNS를 통해서 네. 뭐 이런 인연이 이어졌는데 여기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뭐 마음을 보태주세요 하면 주변 친구들이 정말 뭐 10,0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그렇게 보내준 친구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네.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게 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거죠.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책도 그동안 여러 권 쓰셨는데 네. 책 인쇄도 또 많이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의 1세, 2세 인쇄의 일부는 이제 5곳으로 나눠서 이제 기부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여행을 통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일부라도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김남희 네. 씨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부끄럽다라고 느낀 것이 이제 여행 제가 생각했던 여행은 다른 곳에 가서 문물을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오고 쉬다 오고 이게 여행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남희 씨는 그 현지 사람들한테 눈을 돌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단 시간이 많잖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오래 여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인들과 접촉하기가 더 쉽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돌려주는 게 인간이지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뭐 남들보다 마음이 더 착하다거나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겸손의 말씀이신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에세이를 내셨어요. 네. 본인의 얘기를 담으셔서 일단 떠나는 수밖에 에세이가 나왔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김남희 씨가 배출한 탄소 배출량 네. 이거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계산하는 법이 있고요. 네. 그 탄소중립 연구소 이런 곳에서 1.5도씨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결과가 나와서 진짜 충격받고 그날 네. 충격과 공포의 하루였어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지구 여행을 다니면서 지구의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 기후 위기 때문에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집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뭐 네. 플러그를 다 뺀다든지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활동이 다 무색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국인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탄소 발자국을 제가 발생시켰더라고요. 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비행기요. 일단 비행기 이동. 비행기 한 번 타면은 네. 이게 탄소 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고 건가 봐요. 특히 제가 작년에 180시간의 비행기를 탔는데 네. 그게 배출하는 양이 정말 너무나 엄청났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한 4성급 호텔에서 잔다. 저는 혼자 다닐 때는 그런 곳에서 잘 일이 없지만 네. 방과 후 산책단을 하게 되면은 그런 좋은 호텔에서 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이미 현지인보다 평균 3배 정도의 탄소 발자국을 더 쓰게 되거든요. 왜 그렇죠? 인피니티 풀이 있다든가 수영장, 그다음에 그렇죠. 타월을 간다든가 물을 더 많이 쓰고 네, 물과 전기도 에너지와 쓰고. 예.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환경을 위해서는 여행을 다니면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지구를 위해 해외여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친구도 있어요. 이게 제가 갑자기 큰 양심에 문제에 막 그쵸 따끔따끔 부딪혔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니는 게 맞는 것인가. 제가 늘 그 회의와 그 자괴감 속에서 사실 괴로워하면서 예.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 갈 수는 없고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여행 방식을 바꾸면 좀 나아지나요? 네, 네.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비행기가 아닌 육로로 이동할 수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버스나 기차 같은 걸 최대한 많이 타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네. 호텔에서 머무를 때는 타올이나 시트 같은 걸 좀 갈아달라고 요청하지 않거든요. 며칠씩은 예. 기본적으로 그냥 쓴다든가. 맞아요. 내가 머무를 때는 안 바꿔도 돼요. 네, 그렇죠. 저희 예. 집에서 시트 매일 안 바꾸잖아요. 아유, 뭐 일주일에 한 번 빨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 또 뭐 로컬 스케일로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현지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현지인들이 가는 카페와 뭐 이런 곳들을 간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가급적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고 오기.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현지의 삶의 방식을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좀 고민한다면 조금은 덜 네. 해로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책임 여행이라고 하나 네, 봐요. 네. 네, 책임 여행. 우리 김남희 씨는 이제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여행 방식을 실천하는 분들하고도 지금 여행을 다니신다고요. 제가 네. 방과 후 산책단이라고 이제 여성끼리 트레킹 위주의 여행을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여행을 다니는데 저희의 이제 필수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에코백, 텀블러, 그다음에 도시락통, 수저 이런 거는 방과 후 산책단에 오시려면 필수로 가지고 와서 네. 일회용품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다니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다국적 체인 호텔이 아닌 이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뭐 부티크 호텔에 머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또 기관들이 있거든요. 호텔이나 숙소에. 네.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성 지수가 높은 숙소들을 고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나름 애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다니지 않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전업 여행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죠, 사실. 모순으로 가득한 삶이고.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뜻인지. 네. 예. 근데 이제 혼자 여행 많이 다니시다가 이렇게 단체 여행, 네. 함께 여행과 네. 혼자 여행 네.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너무 많고 네. 네. 각각 즐기는 노하우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혼자일 때는 일단 여유 있게 선택과 집중을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 맞춰서 오롯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단체로 여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취미도 다 다르고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든 대신에 제가 혼자 아름다운 걸 볼 때 우리 느끼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 아, 지금 누구랑 같이 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옆에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이 생각이 들 때 아름다운 있어요. 걸 네. 누구랑 같이 봤으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오롯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누릴 때 또 기쁨이 배가 되는 감동이 더 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김남희 씨는 어떻습니까? 20여 년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몰랐던 나를 알게 된 부분이 있나요?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인내심 같은 게 되게 되게 얕구나라는 것들은 인도 같은 곳을 여행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깨지면서 깨달았던 거고,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네.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날마다 여행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도 매번 깨닫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 이렇게 예쁜 모습이 있다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었다니, 뭐 이런 것들도 또 여행을 통해 늘 깨닫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결국 제 안에 있는 진짜 다양한 얼굴, 좋은 얼굴에서부터 나쁜 얼굴까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저의 예쁜 얼굴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였습니다. 네.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김남희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 약간 반성할 줄 모르는 꼰대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을 네. 했기 때문에 그나마 반성은 하는 꼰대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좀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많은 것 환경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접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훨씬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경험의 폭도 더 많이 쌓이고 조금 더 넓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네.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행가를 꿈꾸는 분들도 있고, 뭔가 나만의 여행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떠나라. 일단 정말 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난 영어를 못해서 혹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못 떠나지만 네. 빚을 내서라도 일단 떠나서 정말 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자기의 작은 세계를 깨뜨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여행도 당연히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힘을 주니까. 하지만 때로는 덜 알려진 곳을 찾아가서 뭐 낯선 골목에서 헤매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여행 안에서 약간의 모험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면 네. 더 좋은 만남이 찾아올 기회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환경까지 생각하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정말로.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세대 도보 여행가 김남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